실제로 위는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위의 크기는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 휴식된 상태에서의 위는 이 정도의 작은 컵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약 75cc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위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보면 한 번에 약 1300에서 1500cc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풍선으로 직접 그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밥을 먹었을 때 먹고 또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옆에 거 먹고 술도 먹고 안주도 먹고 네. 이게 빈 상태에서 위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 이게 밥을 먹었을 때 위에 늘어난 크기입니다. 하지만 위는 신축성이 매우 뛰어나서 위는 최대 본래의 크기보다 한 50배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은 또 이제 소화가 다 되고 나면 또 이렇게 줄어듭니까? 네, 그렇죠. 소화가 다 된 다음에는 다시 원 상태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왜 다이어트 할 때 위의 양을 일단 줄여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맞기도 하고 잘못된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위는 원래 신축성이 매우 좋아서 웬만큼 먹어도 원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위를 줄인다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일만 하는 것으로 알았던 위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는 일도 굉장히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위는 조기경보기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충수돌기염의 경우에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기 전에 전구 증상으로는 상복부, 즉 윗배가 더부룩하고 체한 증상과 함께 부역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간, 담낭, 췌장 등의 다른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가장 먼저 위에 더부룩한 증상, 즉 윗배의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는 우리 몸의 이상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빨간 경고등이므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김태현 씨 어때요? 위가 제2의 심장이라는 말 이제 납득이 갑니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제2의 심장이 아니라 심장만큼, 아니 심장보다 더 중요한 기관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을 때는 위가 괜찮았는데 뭐 위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듣고 막 하니까 위가 좀 쓰리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 좀 구제해 주십시오. 네. 나도 모르게 내 위장을 망치고 있는 생활 습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함께 같이 먹거나 술잔 돌리기 등의 문화 등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60%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위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체크하면요. 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1명은 위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조기 위암은 80% 이상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위가 보내는 이상 신호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위를 망가뜨리고 있다. 중년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증상은 뭡니까? 네, 5, 6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 질환은 네. 소화불량과 더부룩함 등의 증상, 실제로 내시경을 보면 많은 환자가 만성 위축성 위염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허. 이는 그동안 위염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위 점막들이 서서히 얇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화불량과 더부룩함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생활 습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위 건강을 망치는 생활 습관. 첫 번째, 예, 보셨죠? 저도 거의 해당되는 습관입니다. 예, 먹고, 눕고, 키고, 걷고, 자고, 네. 술 먹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네, 그 식사 후에 누워서 TV를 보는 습관이나 네. 식사 후에 보갑이 상승될 수 있게끔 허리띠를 졸라매는 습관, 그리고 또 야식이나 음주 후에 바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위식도 역류질이라는 건 또 참 드물게 들어보는 건데 그게 어떤 거예요?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것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40, 50대 여성 중에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진료 인원수가 74%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어머. 위 질환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5, 60대에 가장 흔히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질환입니다. 역류에 의해서 식도에 궤양이나 염증이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또한 위식도 역류 질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박상규 원장님,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이 무서운 이유가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는 위나 식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게 심해질수록 점점 더 위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상부 쪽으로. 예. 그래서 식도가 협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식도가 좁아지니까 뭔가를 삼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 있고 이제 그거보다 더 상부로 올라가면 성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거나 성대의 결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그게 더 올라가서 상부에 영향을 미치면 치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부식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더 무서운 게 식도암과도 관련됩니다. 예, 이걸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자꾸 그 말씀드리면서 찔리는 게 네. 제가 야식을 좋아하고 또 이게 눕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야식을 먹을 때는 꼭 TV를 보게 돼요. TV를 보다 보면 몸이 조금 늘어지고 졸리니까 또 눕게 되고 이게 한 세트 같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아까 그 위식도 역류 질환 이게 그 아까 화면에서 본 습관 그 눕고 뭐 이러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간혹 예. 밥 먹고 자면은 소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릴 적에 그런 예, 얘기 저 되새김하는 겁니다, 그게. 예,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네. 아무래도 먹고 자게 되면 아무래도 위 안에서의 음식 종료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또 음식이 종료하게 되면 거기서 음식을 통해 생기는 가스라든가 여러 독소 물질 같은 것들이 부패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위장을 이렇게 팽만시키거나 그 독소들이 위장을 손상시켜가지고 역류하는 겁니다. 자꾸 되새김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자는 거는 상당히 좋지가 않죠. 아, 속담이 틀린 말이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허리띠는 왜 졸라매요? 저희 병원에 참고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직장인 환자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신데요. 네. 점심 식사를 하시고 바로 앉아서 그냥 근무를 보십니다. 아, 근데 예.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딱 그 불편한 자세로 일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은 소화기 증상 중에 하나가 그 직장인분들의 역류성 식도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풀어놓지 배부른데. 아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좀 날씬하게 보이려고 그렇죠. 약간 이렇게 조이는 경향은 있어요. 참 미련한 짓입니다 그거. 예, 먹을 거 실컷 다 먹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 졸라매고. 배에 힘 딱 주고 해, 벨트 딱 해, 예, 쟁여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졸라매면은 뭐 피가 심장 쪽으로 가는 게 뭐 잘 뇌 쪽으로 가는 게 안 통한다는 그 말은 맞습니까, 박상규 원장님? 아무래도 졸라맨다는 것 자체가요. 네. 그 부위에 있는 혈액순환을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어떤 보정 속옷 입는 것이 사실 미용의 효과 이외에는 나머지는 사실 다 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해가 됩니다. 오, 그래요? 예. 최수영 박사님, 역류성 식도 질환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역류성 식도가 왜 생기느냐에 대한 또 하나의 또 한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한의학에서는 이제 위장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 먹은 음식을 제대로 내려보내지 못하면 위장의 음식이 조리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장내 가스가 보갑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음식을 역류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장이 굳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은 위에 연동 운동이라든가 음식을 내려보내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또 같은 원리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열 받는 것이 간이 열 받는 겁니다.
그럼 간에 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장내 음식 조류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생기는 역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략근, 조임근의 어떤 문제 외에도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더 관련해서 역류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잠을 자는 자세는 혹시 뭐 영향 끼치는 게 좀 있나요? 네, 자는 자세에 따라서 위의 건강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에 이러한 해부학적인 구조의 모양의 특성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체를 조금 더 높게 하거나 또는 좌측으로 누워서 자면 음식이 위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액이 쉬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잘잘하게 차 있는데요. 예. 왼쪽으로 눕게 되면 역류가 좀 덜 되게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눕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엎드려서 자는 경우에는 목이 돌아가게 되고 허리가 무리가 가기 때문에 또한 소화기관에도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네.